밤에 운영을 시작하는 온천에 신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여성 직원의 시중을 받으며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10살 소녀인 치히로가 돼지로 변한 부모님을 구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모험기를 다루고 있으며 자연 파괴 문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풍자가 담겨있어 어린이나 성인 모두에게 찬사를 받은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도 괴담이 존재하죠. 어린 소녀가 자신의 몸을 더럽혀 부모의 죄를 속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 괴담의 내용입니다. 심심풀이로 보는 캐랑의 괴담. 치히로와 가족들은 새로 이사할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 대중탕이라고 적힌 한 터널에 도착하게 되죠. 터널을 지나 텅 빈 마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리에는 온통 술집이나 음식점밖에 없었죠. 그리고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주인 없는 한 음식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괴담은 시작되죠. 주인이 없는 음식점에 앉아 나중에 계산할 생각으로 음식을 먹던 치히로의 부모님은 치히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돼지로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돼지로 변한 부모님을 되돌리기 위해 치히로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버리고 센이라는 이름으로 온천에서 일을 하게 되죠. 괴담은 이 장면을 나태하고 흥청망청한 부모가 빚을 지게 되고 10살의 어린 여자아이가 성매매 업소에 팔려가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부모님이 돼지로 변하는 장면이 왜 나태와 흥청망청 그리고 빚으로 연결되는지는 터널을 통과한 직후 아버지의 대사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90年頃にあっちこっちでたくさん計画されてさバブルが弾けてみんな潰れちゃったんだ. 아버지는 일본의 버블 경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화가 자본주의에 대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진 장면으로 음식은 돈, 즉 자본주의를 말하며 계산은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고 주체하지 못한 채 음식을 탐하는 것은 흥청망청과 탐욕을 뜻하고 돼지로 변해버리는 것은 버블 경제의 거품이 사라지며 모든 탐욕이 빚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16년 7월에 영화를 보며 궁금증이 생긴 팬 한 명이 지브리에 편지를 보내며 확인이 됩니다. 놀랍게도 지브리에서 장문의 편지를 답장으로 보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에서 부모가 돼지로 변한 것은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가졌었던 욕망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부모의 자본에 대한 욕망 때문에 치히로가 온천에서 일하게 됐다는 것은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필 부모의 빚으로 치히로가 일하게 된 곳이 온천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부모의 빚으로 기차역 앞에 숙박업소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일본에서는 에도시대 때 온천에서 매춘이 흔하게 일어났으며 이 온천 성문화는 터키탕으로 발전하고 현대에 와서는 소프랜드라고 불리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역앞 숙박업소가 전부 성매매를 하는 곳이 아니듯 온천이라고 하여도 이 온천이 성매매 업소라고 말할 순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온천을 괴담처럼 성매매 업소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본다면 꽤 매치되는 장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온천은 낮에는 모두 잠을 자고 밤에 깨어나 밤에만 영업을 하는 온천입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신들은 외모로 성을 구분할 수는 없으나 남성의 관복처럼 보이는 복장, 흠토시, 앞섭을 풀어헤친 유카타 등 옷을 안 입고 있는 신들을 제외하면 남성적 상징을 띠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괴담에서는 이 온천을 찾는 신들은 모두 남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신들의 목욕 시중은 온천의 여성 직원들의 일이죠. 이 여성들은 치히로의 복장을 한 여성들과 다르게 복장은 화려한 색감의 유카타를 입고 있고 화장을 하여 한껏 꾸민 느낌을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온천을 즐기는 곳을 왕래하는 엘리베이터와 다르게 상층부로 향하는 고급스러운 엘리베이터가 따로 존재하며 상층부에는 개별 객실이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나 신들이 들어가 고급스러운 곳에서 무언가 재밌게 즐기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온천은 돈만 있다면 엄청난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곳이며 개별 객실을 잡고 여성을 지목하여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들을 보고 괴담은 온천을 성매매 업소로 비유하고 있고 이 온천을 방문하는 신들은 온천에 성을 사러 온 남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부모의 빚으로 팔려오게 된 치히로는 현실의 매춘부들처럼 본명을 쓰지 않고 가명인 센으로 온천에서 누나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온천장의 주인은 유바바입니다. 치히로의 이름을 빼앗아 센이라는 이름을 준 장본인이며 손님에게는 더없이 친절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냉혹하며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사람, 성매매 업주로 더할 나위 없는 성격이죠.
실제로 일본 에도 시대 때 성매매 온천장의 주인은 거의 할머니였으며 그 온천장 주인을 유바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히로는 유나로 일을 하게 되는데 유나의 단어를 검색해보면 일본어 사전에 온천에서 일하는 여성이나 대중 목욕탕에서 성을 파는 여성으로 나오고 예로부터 초경 이전의 소녀는 견습으로 허드렛 일을 한다고 나옵니다. 즉 치히로는 아직 허드렛 일을 하는 견습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습 단계인 치히로에게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시중을 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온천 입장에서는 아주 기피하는 대상이나 거절을 할 수 없는 존재 오물신이 온천을 방문한 것이죠. 이 부분에선 사실 자연 파괴에 대한 정설적인 해석이 있으나 제외하고 괴담에 대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오물신이 등장하며 앞에 회춘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유바바는 모두가 꺼려하는 오물신의 목욕 시중을 견습해 어린 치히로에게 들게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마친 오물신은 할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탈을 쓰고 있었으며 마치 회춘을 한 듯 날아가죠. 그리고 치히로에게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존재 가오나시. 첫걸음은 외로움이었으나 후엔 돈, 권력, 탐욕 등 욕망의 화신으로 비유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괴담은 그런 욕망들 중 당연히 성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가오나시가 치히로를 개별 객실로 불러 금을 주는 장면은 돈이라면 어린 여자아이 역시 성매매 타겟이 되며 어린 여자아이를 탐하는 것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괴담은 말합니다. 이런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치히로에게도 같은 편이 있었습니다. 유바바의 오른팔이자 해결사 역할을 하는 하쿠. 本当の名前はしっかり隠しておくんだよ。名を奪われると帰り道が分からなくなるんだよ。 원래의 이름 치히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하쿠의 말은 매춘부 센의 삶에 찌들지 말고 본연의 자신 치히로의 삶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며 매춘부의 삶을 잘라내고 원래의 치히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어두운 삶의 한 줄기 빛으로 비유됩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자연 파괴, 자본주의 등 인간의 욕망을 비판하는 특성 때문인지 풍속산업을 풍자했다는 해석이 추가되어도 굉장히 그럴싸하며 기존 해석을 해치지 않고 같이 어우러졌으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괴담을 부정하며 친구의 딸을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게 풍속산업 풍자 내용은 해석이 아닌 괴담으로 남게 되죠.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원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영화 해석에 있어서 크게 관여하지 않고 해석은 관객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인데 이런 목소리를 낸 것은 아이들의 동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령 진짜로 그런 설정이 있다고 해도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풍속산업을 풍자했다는 괴담은 성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자연파괴, 풍속산업, 즉 인간의 비뚤어진 욕망을 비판하는 풍자가 어우러져 어렸을 적 추억이었던 영화를 이렇게도 색다른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더욱더 대단한 작품이라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괴담은 괴담일 뿐 정설이 아닙니다. こっちへおいで。千は何が欲しいんだ？私が欲しいものはあなたには絶対出せない。